작년에 미국에서 영유아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한테 징역 10년을 검사가 기소를 했대요. 안녕하십니까, 이태리 한량입니다.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뭔지 하고 찾아봤는데 좀 논란이 될 것 같더라고요. 우선은 2017년도 기사인데 한국의 10만 명당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사고가 0.44명이에요. OECD 평균은 0.3명이고요. 대부분의 서유럽 나라가 한국보다는 좀 낮은데,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낮은 나라들이 다 민식이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혹시나 민식이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, 1.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2.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는 아무런 의견이 아무도 없겠죠. 근데 운전자에게만 가중처벌을 해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강력한 처벌을 해야 운전자들이 조심하니까 좀 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태리 한량이니까, 이탈리아에는 어린이가 사망사고로 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대요. 그러니까 어떻게 스쿨존을 운영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, 이게 또 지역마다 상황마다 달라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, 자율적으로. 제가 사는 동네를 보면 초등학교, 등하교 이런 30분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그 초등학교 앞 거리를 폐쇄시켜요. 통행금지를 시키는 거죠. 그리고 스쿨존에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아요. 시속 30km 이하는 좀 국룰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일단 한국이랑 이탈리아는 환경이 매우 달라요. 저는 이탈리아 사는 동안 길거리에서 어린아이 혼자 혹은 어린아이들끼리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이탈리아어를 배우러 어학당 같은 데를 다녔는데 거기가 중학교랑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. 근데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는 주차장 꽉 차고 부모님들이 서 있어요. 애들도 서 있고 다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찾듯이 막 차고 있어요. 중학교도 이런데 초등학교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죠. 근데 꼭 등하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길거리나 이런 데를 봐도 그냥 평소 거리에도 아이들끼리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항상 무조건 어른이 같이 있어요. 보호자가 같이 있어요. 반대로 한국은 유치원까지는 부모님들이 등원 이렇게 하원 시키는 걸 많이 하시지만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잘 안 하지 않나요?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거의 친구들이랑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이 비와서 데리러 오신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저는 제 기억에는 유치원 때도 아마 혼자 왔다 갔다 친구들이랑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 좀 많이 가까워서. 이걸 기억하는 게 왜 그러냐면, 제가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벌에 한번 뒷목을 쏘인 적이 있어요. 어린 마음엔 너무 놀래가지고 울면서 집에 뛰어갔는데 엄마랑 엄마 그 동네 아주머니 분이랑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 울면서 애가 뛰어들어오니까 놀라시더라고요. 벌에 쏘였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냥 침착하게 여기 된장 발라주셔가지고 된장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이겨냈던 기억이 있네요. 초등학교부터는 녹색 아주머니인가 이렇게 위험한 횡단보도 애들 건너야 되는 데는 그럴 때 아주머니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도로 통제해 주셨던 기억은 나는데, 부모님이 차로 등하교 시켜주시거나 그냥 같이 손잡고 데리러 온 친구는 본 기억이 없어요, 제 기억에는. 그런 건 저는 드라마 재벌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.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. 지금은 어떤가요? 큰 차이 없지 않나요? 저 때나 특별하게 멀거나 그러면 데려다 주시고 하시겠지만 보통 가까운 경우에는 다들 알아서 가지 않나요? 근데 반대로 여기는 엄청 가까워도 부모님이 다 데리러 오시더라고요. 이탈리아도 옛날에 장인어른 어렸을 적 30년 전, 40년 전 그때는 길거리에 애들끼리도 많이 놀고 동네 사람들끼리도 다 알고 위험한 걸 못 느끼고 그랬다고 해요. 근데 요즘은 여기만 봐도 동네 사람들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 정도는 하지,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애들도 잘 없고 그런 것 같아요. 어린이들끼리만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차도 위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꼭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중국에 유학할 때도 그랬거든요. 어린아이들끼리 길거리에서 노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,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자전거, 전기자전거 타고 다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, 유치원 앞에 수백 명 아주머니 아저씨들 다 오토바이 타고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찾아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영유아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
엄마한테 징역 10년을 검사가 기소를 했대요.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책임을 부모님한테 문 거죠. 또 K리그 이적한 남미 축구 선수가 오는 길에 어린 여자애가 혼자 길거리에서 학교 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걔 데려다 준다고 처음에 막 지각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도 봤어요. 제 생각에는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넘사벽으로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무조건 보호자가 항상 있지 않고 애들이 자유롭게 등하교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, 정말 이건 제 생각에 한국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다른 나라들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애들 자유롭게 등하교하고 정말 좋은 건데, 저는 민식이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선진국처럼 갑자기 어린아이 사망률이나 사고율이 막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. 오히려 이런 치안적인 부분은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 스스로 도로를 확인하고 못 건널 정도의 어린아이라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항상 그 아이의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다른 나라들처럼.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. 애들은 원래 갑자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뛰고 그러잖아요. 다 어른들 잘못이지. 막말로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사고가 나겠습니까? 인식이가 어린 나이에 죽은 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법을 만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하면 망순간 합니다. 32 seconds into the flight.